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셨나요? 조합이 제시한 금액 그냥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포인트 하나라도 놓치시면 수천만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 청산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내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혹시 놓치고 있는 절차는 없는지,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적용 법률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른 채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냥 받거나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 현금 청산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 청산은 매도 청구 소송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현금 청산은 재개발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가 원칙이지만 일반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도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이 민사소송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감정한 시가가 매매 대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가는 단순히 현황 가격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조합이 처음 제시한 협의 금액보다 소송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 청산 대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금 청산자에게 매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별도의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1조는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을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합이 협의를 질질 끌거나 소송을 미루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법원 감정 절차가 시작되고 시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협의 단계에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두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협의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이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협상의 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의 지연은 오히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 청산 절차에서 법정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합이 협의기간 만료 후 60일이 넘겨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조합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는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에서 개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시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매도 청구 소송에서의 시가란 노후로 철거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현황을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금액, 즉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감정인이 이러한 개발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비교 편의지 선정이나 개별 요인 보정치 적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 평가 등이 경험치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협상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비교 편의지가 적절한지 여부, 개별 가치 요소, 인근 실거래 사례 및 개발이익 반영 여부, 사업 시행 전후 가격 비교 자료 등 이러한 자료 등이 감정인에게 제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거이전 및 이사비는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현금 청산자에게도 토지 보상표에 따라 주거이전 및 이사비 등 생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러한 생활 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현금 청산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 결정된 시가가 전부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협의 단계에서부터 시가 산정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도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청산은 재개발, 재건축과는 별도의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르고 대응하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그냥 받고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청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 정정주였습니다.